어쨌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할게요. 에그플레이션은 우선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쓰기 때문에 그 달걀이나 계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에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철자를 보면 아그리컬처라고 하는 이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그리컬처라고 하는 농업이라는 영 단어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발음을 하면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EG가 아니라 ARG로 시작하는 에그플레이션인 거죠. 야신의 신도님 농업크 맞아요. 농업.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농산물과 관련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격, 즉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자체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요즘 우리 먹거리 대부분의 가격이 오른다. 근데 그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진짜로 농산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즉 근거 자체가 농산물 때문에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요즘에 코로나19랑 여러 가지 뭐 유가 상승, 유가 하락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아니 갑자기 에그플레이션은 왜 나오냐? 아니 이게 근데 왜 이 티묵이라는 인간은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 와 진짜 경제는 정말 많은 시스템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정말 많은 구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경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인간은 이걸 갖고 왔냐 라고 하냐면, 지금 코로나19랑 이것도 관련이 돼 있는 얘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 집안에만 있읍시다. 자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몰라요. 그나마 지금 선진국들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대응을 잘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들 지금 제3세계, 뭐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이런 것들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무서워요? 거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대체?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할린데, 저 상황에서도 경제 재개를 하겠다라고 전할린데 제3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대체? 뭐 검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농업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국가 또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고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국가들 중에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가장 많이 보는 이름들 몇 가지들 있죠. 우리나라 거 말고, 국산 말고. 국산 말고 뭐 치킨으로 치면은 브라질 닭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구매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는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데, 야신의 신도님 호주산 뭐 그럴 수 있죠. 식량을 필요로 하는 게 다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량을 만드는 곳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지금 충분히 방역을 어느 정도 실시한다라고 기대나라도 할 수 있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도 많아요. 근데 그 국가들이 우리가 초창기에 잠깐 겪었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이런 일반 주에서 또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이거나 앞으로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이 뭐죠? 바로 사재기예요. 사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감이 확 들면 뭘 해요?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마스크. 근데 사재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꼈을 때, 삶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사재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식량과 물이잖아요. 식량과 물.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뉴스조차도 잘 볼 수 없는 제3세계랑 뭐 신흥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무섭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럼 그곳에서는 사재기가 당연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정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안정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식량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나라에서 농산물을 막 생산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였다면, 지금 그 국가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을 막고 그 농산품들을 수출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되도록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제한을 바로 걸었죠. 그 덕분에 우리 지금 공적 마스크는 이제는 남기도 하니까 가격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가 됐어요.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맞아요. 야신의 신도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사재기 해놓고 유통기한 되니까 버리는 게 새로운 문제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재기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대처가 잘 돼서 그나마 빨리 끝난 거지, 사재기가. 자, 어쨌든 그러면 그 사재기가 일어나고 정부는 대응해서 원래 수출하던 농산품들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소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박경수님,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쌀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농산품이 수출 국가에서 수출을 해줘야 그 농산품을 수입해서 공급하던 국가에서 원래는 식량이 공급되던 양이 있는 건데 수입이 안 돼. 그 국가가 위험해서 본인들이 수출을 안 하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갑자기 생산량이 줄어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부 국가들과 사재기와 정부의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펼치면서 갑자기 다 어디에는 과잉 공급으로 되고 어디에는 농산품이 남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재기가 일어날 것이며 거기서 사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농산품이 원래 판매됐어야 되는 국가에서 그걸 못 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경제학이 등장하죠. 수요와 공급. 그 국가에서는 그 농산품을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올라가죠. 왜?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시장에 상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희소가치가 올라가니까, 즉 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에 상품이 줄어들면 그냥 귀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지금 갑자기 세계에서 에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이것도. 근데 그 전까지는 뉴스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주안점으로 다루기엔 다른 걸로 너무 바빴는데 결국에는 이게 연쇄작용이에요. 모든 나라에 서서히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방역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 농산품을 원래는 수출하던 국가였으면 거기가 수출을 갑자기 막음으로써 거기서 식량을 주로 구매하던 국가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중간에 갑자기 확 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곡물,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은 밀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정확히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다? 그걸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기업들이 팔질 않으니까 다른 국가에 부분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농산품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을 높여서 팔 수 있는 기업들이 수익을 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파는 기업들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비욘드 미트도 마찬가지. 고기를 구하기 힘들어지면 그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를 만드는 회사가 수익을 더 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오르거나, 국내에 마니커, 하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는 게 밀이거든요. 밀. 빵 만들 때 만드는 그 밀가루 할 때 밀. 그 밀이 부족해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겠죠. 거기가 이제 밀을 공급하는 거에선 제일 유명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에그플레이션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식 가격 얘기하니까 확 돋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한 연쇄작용들이 여기 치고 쓰리 쿠션을 맞더니 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주식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네까지 오는 거예요. 퍽 맞더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국가에서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제3세계 국가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퍽 연결을 미치더니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야신의 신도님, 쌀 수출 막아놓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동남아 국가 쌀값 엄청 올랐다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경제의 연쇄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본의를 위해서 이제 주식 가격 얘기를 잠깐 했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가 우리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선물 옵션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농산품 투자 시장. 그래서 국제단체에서도 이 경고를 계속 했다라고 해요. 그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국제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비즐리라고 하는 사무총장 같은 분 경우에는 이제 벌써 지난달에, 즉 4월이죠. 열흘이 채 안 되긴 했는데 지난달에 그 영국 가디언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2억 6,50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굶주림, 즉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2배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꼭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얘기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축복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느낄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냥 단적으로 저야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얘기도 하지만 진짜 그러기도 미안할 정도의 사람이 2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즉 세계식량계획이라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뭐 이건 유명하죠. 네, WHO의 세계무역기구의 각각의 사무총장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식량난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모든 국제기구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식량과 관련된 식량과 보건과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에서 이 식량난을 걱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19의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상태와 미국의 상태만을 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하면서 야, 너 근데 그거 알아? 야, 요즘에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저런 것도 신경 쓰고 한다고 하는데 야, 지금 다른 데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대 라고 얘기할 때 좀 더 뭔가 소스가 될 수 있죠. 정말 넓게 보면 어떤 사회 현상, 사재기라는 현상이 어디에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벌어졌을 때 수출 국가에, 농산품 수출 국가에 벌어졌을 때 미치는 영향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2억 6,500만 맞죠? 2억 6,500만 명의 기아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2배. 전염병 한번 잘못 퍼지는 걸로 2배가. 그거를 역으로 우리가 저도 그렇고 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왜 갑자기 식품 회사들이 오르지라는 것을 미국 시장에 저는 비욘드 미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미국에서 고기를 제대로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 못 구한다든지 이랬을 때 대체재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국가에서 식품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업들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 사태를 알게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정말 사회구조라는 게 파악하기 힘들죠. 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하기 힘들고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 중에 생각보다 잘 보도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일은 아니다 보니까 보도가 잘 안 나오는데 투자 시장에서도 유의 깊게 봐야만 하는 현상으로 벌어지는 김에 알아두면 좋다. 세계를 신경 쓰는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 얘기를 알아두면. 네, 그래서 뭐 마무리 짓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도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쌀이 어쨌든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공급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대요. 일단은 공급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코로나19가 만약에 지금보다 장기화된다. 사실 지금은 투자 시장도 뭐 금방 끝날 거다. 9월이면은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대비를 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곡물 비축 설비 확충과 여러 가지 비축 제도에 대한 도입 등을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은 물론 투자 시장에 관련된 썰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야, 정말 세계의 경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못했지만 정말 서로 연관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터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하고,